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제 오늘의 미국을 방송할 때보다 오늘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주지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론과 민주당의 사기라고 트윗한 퀴즈 프로그램 진행자의 아들도 감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실외 행사로 돌리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고 로즈 퍼레이드 주최 측도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취소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조직적으로 비난하던 백악관은 파우치 박사를 비난한 기고문을 쓴 피터 나바로가 틀렸다고 대통령이 말함으로써 후퇴하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대다수 국민은 바이러스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조지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애틀란타 등의 시장은 주지사 명령에 거부합니다. 공화당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리더여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와이프가 한인인 덕에 한국에서 테스트 기구를 들여왔을 때 공항에서 연방 정부에 뺏길까 봐 무장을 하고 지켰어야 했다는 사건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오클라호마 캠페인 실패 등이 있은 뒤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어제 선거대책본부장을 교체했습니다. 6월에 소매 판매는 7.5%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약 130만 명입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시는 과거 흑인들에게 잘못된 처우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보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 가족에게 미국 여행 금지령 내리는 것을 검토하지만 실행하기도 어렵고 만일 실행돼도 보복이 따를 게 분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멤버는 9,400만 명이나 돼서 파악하는 데만도 대단한 업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보다 더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제일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이 긴장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테스트를 하는 그 장소 다저 스타디움 이 인근에는 줄이 몇 겹으로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를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던가 소수인종 커뮤니티 말하자면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망률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실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6월 중순부터 6월 말 그 정도부터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6월 16일부터 늘어났던 주가 굉장히 많은데 병원의 입원율이 늘어나고 몇 주일 있으면 사망률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국의 각 병원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도 직접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비상사태에는 항상 병원과 질병통제국 간의 비상연락망이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병원에 들어오고 몇 명이 어떤 상태로 회복되고 있고 병원에서 마스크라든가 여러 의료기구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다 완전하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질병통제국과 백악관은 서로 그 다른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학교를 리오프닝하는 것을 백악관에선 빨리 하고 싶어하고 질병통제국은 그에 대해서 쉽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고 해서 이제 이 같은 그 정치적인 입김이 좀 들어간 거죠. 해서 질병통제국에 보고조차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회사가 그것을 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주고 하는데 어떠한 그 회사가 질병통제국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일을 했었던 질병통제국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지사들이나 여러 가지 그 정확한 그 데이터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 관계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요소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올해 나이가 47살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케빈 그 스테이트 그 오클라호마 주지사인데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3월 달에 그 가족들과 같이 아주 그 붐비는 식당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식사를 하고 그것을 마치 그것이 그 당연하다는 듯이 트윗을 하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비난이 많아지자 사진을 내렸었던 그 사람입니다. 조금 약간 몸이 좀 아프기는 했지만 I'm fin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과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마스크를 쓰라던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주지사가 아닙니다. 지금 연방 정부가 그 50개의 다 다른 그 주정부마다 뭔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여러 가지 그 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에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잘했다. 제일 빨리 이 셧다운을 했으니까 스테이 애톰을 했으니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조금만 더 길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 테스트를 받고도 나는 마스크 의무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적한 부분을 이 주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것이다. 마스크도 쓰고 싶은 사람은 써야 되고 아니면 아니고 사업주도 본인이 문을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모든 것은 자유라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해서 물론 이 주지사는 스테이 애톰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그 본인의 권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스테이 애톰이 싫어서 밖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밖에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지사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카운티와 시정부가 어떤 그 집행 같은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클라호마주가 뭐 한 2주일쯤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털사에 가서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곳이고 그때 공항까지 마중 나갔던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은 오클라호마 주지사고 그 당시에 허먼 케인 같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어피니언으로서 그 사람도 그 캠페인장에서 마스크 안 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5-6명 같이 마스크 안 쓰고 씩 웃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뭐 꼭 그 당시에 감염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쇼 호스트 뭐 단어도 맞추고 하면은 이제 그 돈도 주고 하는 그 쇼 호스트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면서 리트윗을 할 만한 트윗을 했습니다. 민주당, 언론 뭐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혹스, 가짜를 얘기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트윗을 했는데 이 척 울러리의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리트윗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네. 진짜고 여기에 왔네. 내 아들이 양성 반응이 나왔네 하면서 이제야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그 위로의 말을 전한다. 지금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 대회 규모 자체도 축소를 하고 뭐 이렇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그 이슈잖아요. 해서 공화당이 원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 스테이 애톰을 빨리 풀지 않는다고, 경제 재개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뭐 거기 경제 손실 보던 말던 우리는 전당대회를 옮기겠어 하고 대부분의 행사를 잭슨빌로 옮기는 그런 것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원래는 한 15,000명 들어간다 했는데 야외와 실내를 동시에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아주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원래의 그 대의원이 한 공화당에 약 2,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2,500명 정도만 사흘 동안 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나흘째에는 그 조금 더 많이 해서 뭐 한 4,5천 명 정도,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네요. 왜냐하면 나흘째에 대통령이 네,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추대를 해주니까 이 공화당의 재선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 자체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하기로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같은 안으로 짜고 있다고 오늘 뭐 폴리티코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플로리다가 지역구잖아요. 이 상원 의원이 어제도 강조한 얘기가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는 지금 새로운 진앙지가 됐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가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이 된 우한보다도 지금 피해자가 더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빌도 마찬가지잖아요. 핫스팟이 돼버렸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 플로리다주의 잭슨빌로 옮기려고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가 됐고 이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미리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개방 빨리 하고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 안 하고 그런 지역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요. 해서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도 어제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주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전에 없이 그 일부 사람들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나는 전당대회 안 가겠다. 그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 럼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다른 것도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보다 일주일 먼저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을 지금 그 웹사이트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스콘신 지역에 사람들이 가긴 갑니다. 밀워키에서요.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 공간에서 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대통령의 눈치를 그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뭐 플로리다라든가 뭐 오클라호마라든가 이런 지역은 조지아주라든가 대통령 눈치를 상당히 많이 그 보잖아요. 조지아주도 지금 뭐 여러 그 내용이 많이 그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조지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지사가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애틀란타라든가 사반나라든가 이런 여러 시의 시장들이 반발을 하면서 사반나의 시장은 우리 주지사 가만 보니까 그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아. 이런 말까지도 했고요. 어제 또 그 조지아의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지아의 그제였군요. 그 주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없앤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공항에 마중을 나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에 따라서 다른데 대통령에게 진 빚도 없고 대통령에게 얻어낼 만한 것도 없고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주지사들은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메릴랜드주의 주지사인데요. 메릴랜드주의 주지사의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냈는데 레리 호건 주지사입니다. 그 와이프 그 유미 호건
코리안 아메리칸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한국의 사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긴 그 기고문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 공통적인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 많이 이 레리 호건 주지사의 얘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다만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주지사, 왜냐하면 레리 호건 주지사가 주지사협회 회장이거든요. 50개 주지사 가운데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데 제일 앞에 나의 와이프 유미 호건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만 한국말도 아주 잘하시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렵게 그 어려운 시기에 50만 개의 테스트 기구를 한국에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 테스트 기구가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공항에서 내리는데 우리가 무장한 군인들과 같이 그 테스트 기구를 지키러 나갔어야지 됐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매사추세츠가 N95 마스크를 이렇게 어떻게 구해서 쓰려고 하는데 연방정부에서 가로채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50개 주가 지금 다 다른 정책을 통일된 것이 없고 그렇게 펼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라고 국가적인요, 통일된 그런 얘기를 했고 대신에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로부터는 2월 달부터 아주 그 제대로 된 정보를 들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물론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대통령의 그 백악관의 태스크 포스를 맡고 있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실제로 몰라서 잘못 말한 것도 있고 잘못 진단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2월부터 계속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주는 정보 그리고 과학자들이 주는 정보와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지사들조차도 혼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해서 지금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더 상상하기 힘든 나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릴랜드 주의 사람들에게 다른 주에 가지 말아라. 다른 주에 가지 말아라. 가서 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메릴랜드의 주지사 레리 호건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을 통해서 뭐 메릴랜드 주민에게 하는 말도 되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되고 그런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전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오늘의 미국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전에 보지 못했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할 수 없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비난한 기고문을 USA 투데이에 보낸 피러 나바로 경제자문이죠. 피러 나바로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 상황이 아주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도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요즘 날마다 나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러지 리포트 대통령을 아주 처음부터 지지했었다가 요즘은 조금 입장을 바꾼 드러지 리포트가 너무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다. 폴이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36%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해서 36% 지지도가 36% 나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이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15%나 지금 벌어집니다. 52% 대 37%.
15%면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서는 가장 그 큰 폭으로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1%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그 선거 날이 되면은 아마 사망자가 그 22만 4천 명은 되지 않겠는가. 지금 13만 7,420명이고 전체적으로 감염자가 오늘 지나면은 아마 350만 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내내 지금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많은 것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완전히 오후부터 달라졌어요. 부통령은 아니 나 앤서니 파우치와 사이 좋아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트윗을 하지를 않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그 마크 메도브 그 비서실장도 그 피러 나바로 대통령 경제자문이 아니 대통령 백악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USA 투데이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까지 말을 잘못했다는 잘못된 기고문을 썼어,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피러 나바로가 틀렸다고, 그런 기고문을 써서는 안 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처음에 피러 나바로에 비해서는 늦게 중국 입국 금지를 승인을 했습니다. 피러 나바로 그 경제자문은 그 하나의 이유가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가 누군지 몰랐고 사위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중국 때리기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를 좀 찾아봐. 사위에게 얘기했더니 사위가 아마존에서 이제 막 구글링하고 하다가 책을 쓴 것을 알고는 피러 나바로와 접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강하게 중국 때리기를 하니까 그것도 문 닫았어야지 된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초기에 중국 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이 사실이에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아주 완전히 찬성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 물론 1월 말부터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면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들어오고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어렵게 된다는 것에서, 그리고 마스크도 처음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의료진들도 쓸 마스크가 없었던 때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았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쭉 사실은 백악관도 피러 나바로랑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써서 이제 그 언론사에 그러한 것을 돌리고 했는데, 여론을 이렇게 보니까 백악관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을 훨씬 많이 믿습니다. 지금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는데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67%가 이제 그 대통령이 말하는 그 같은 말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대처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하고 결국은 피러 나바로만 뜬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 기자들이 뒤에 그 취재를 해서 뭐 폴리티코라든가 많은 매체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피러 나바로가 그렇게 이 USA 투데이의 기고문까지 써서, 아니 그렇게 앤서니 파우치를 비난을 하게 될 때까지 대통령의 허락도 받았고 대통령이 오히려 그것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론을 보니까 아니니까 대통령조차도 피러 나바로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금 79세예요. TV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젊어 보이고 뭐 건강해 보이지만 79세고 1984년부터 이 전염병 그 질병연구소에 소장을 했습니다. 60년대부터
바로 그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고 의료계에서 일하는 것도 마지막이고 너무 많은 그 질병을 HIV 바이러스부터 모든 것을 다 전염병, 유행병 모든 것을 다 이제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잡지 애틀란틱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그 자신 있게 피터 나바로 그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인 미스터 매도가 얘기하기를 I think 피터 나바로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야. spoke for himself.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요. 그런 얘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피터 나바로는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무조건 이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중국을 때리기를 하는가 하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가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부딪혔을 때 피터 나바로가 나는 박사야. 나는 무슨 사회 박사라고 하던가요. 본인이 하나를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어제 그 피터 나바로가 이긴 셈이고, 제가 누가 이겼다 졌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조차도 피터 나바로가 잘못했네. 그렇게 그런 글을 써서는 안 됐어.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여론이 어느 정도는 특별한 그룹을 제외하고는 좀 교육이 된 거죠. 교육이 돼서 그게 이제,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다른 얘기도 뭐 꼿꼿이 다 하는 사람이고, 물론 대통령이 백악관 태스크포스에서 그를 해고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니까 뭐 그게 이렇게 쉽지도 않고 일자리가 다 뭐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79세가 됐고 이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이 많고 하니까 그 몇 년 된 대통령으로서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마지막 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잡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백악관이 왜 그러는지 백악관이 왜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 요즘 언론과 인터뷰 못하게 하고 있고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죠.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물어보시는 기자 양반이 그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말하는 그런 정도는 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하루에 작으면 4만 명. 참 어떤 나라는, 한국은 50명만 넘으면 너무 많다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떤 날은 4만 명, 적으면 많으면 6만 명, 7만 명까지도 가고 확진자가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을 말하자면 갈아치운 겁니다. 부대책본부장으로 갈아치웠는데 이 사람도 뭐 얼마 전까지 브래드 파스케일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하다가 2016년도에 디지털 이런 거 했거든요. 하다가 결국은 내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여론도 막 내려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루머가 많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오클라호마의 털사에서의 선거 그 캠페인에 6천 명밖에 안 왔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거의 2만 명 들어가는 곳에 이제 거기에 이제 K-pop 관련자들도 팬들도 미국 팬들도 많이 가세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선거 그 캠페인 본부들이 로저 스톤이 또 들어가니까, 로저 스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대통령이 그 사면은 아니고 가명, 완전히 형을 살지 않도록 가명을 해주는, 사면은 대통령은 원하는데 로저 스톤이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자레드 쿠슈너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이 대신 이제 그 총알바지를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자레드 쿠슈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부대책본부장이 이제 총책을 맡게 됐는데, 이 브래드 그 파스케일이 대통령의 그 식구들이요, 선거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 며느리도 그렇고 둘째 아들의 와이프, 그리고 첫째 아들의 여자친구도 그렇고 팍스에서 일했었던.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누가 돈 주냐면 이 브래드 파스케일의 회사에서 대통령의 며느리와 대통령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레드 쿠슈너가 데리고 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이건 이제 불안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지난주,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다시 리오프닝 했던 것을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소매 판매가 5월 달에 비해서 7.5%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1%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서 돈 쓴 곳이요, 옷, 또 옷 부속품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액세서리들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2월 달부터 뭐 거의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자제품 스토어들이 판매가 37.4%가 올랐고, 가구도 이경왕의 가구 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32.5%, 스포츠용품, 음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취미 스토어 26.5%, 또 식당과 바는 6월 달에 5월에 비해서 20% 늘어났고요. 소비자들의 소비입니다. 백화점 역시 비슷합니다. 19.8%. 가스 스테이션은 아직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5.3%. 그리고 이제 빅박스 스토어는 2.7%밖에 안 올랐는데, 그 전에도 월마트, 또 무슨 뭐 샘스, 뭐 타겟 뭐 이런 데는 그 전에도 오픈을 했었으니까 이 정도고, 그로서리 스토어는 오히려 마이너스 1.6%. 전에 너무 많이 샀어요. 5월 달에도 너무 많이 사놨습니다. 지금 냉장고 지금 좀 먹을 거 먹고 청소 좀 냉동실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해야 돼요. 멸치도 사다 놓은 거 그대로 있고요. 뭐 그런 형태의 가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리테일러는 반면에 2.4%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동안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3,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1,700만 명, 반 정도, 반 조금 넘죠? 반 정도는 전형적인 트래디셔널 그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나머지 반, 한 1,500만 명 정도는 이 새로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케어 프로그램 등등에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의회에서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이달 말에 끝나니까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았나요? 연방정부에서 $600 주는 것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액수도 다르고 또 수입 기준도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00 주는 것을 이번에는 뭐 $4만 뭐 미만만 주자라던가, 그 연소득이 아니면 뭐 $75,000 이상은 미만까지 $75,000까지는 해야 돼. 민주당, 공화당 $40,000까지는 해야 돼.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모아져서 가능성이 있을 때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600 이것도 뭐 $400로 내리나 $300로 내리나 아예 없애나,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1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트위터와 연관된 그 해킹당한 겁니다.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뭐 캐니어 웨스트, 이 사람 이번에 거의 이것도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 전해드렸는데 후보로 나오네 마네 해서 지금 뭐 안 나오는 것입니다만 오클라호마인가 어느 주에는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투표용지에. 이런 유명한 사람이나 브랜드나 정치인들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어카운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어카운트에 돈을 얼마를 입금을 하면 내가 곧 2배로 해서 입금을 해줄게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월렛 해서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막 금방 그거를 내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으로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1시간 만에 진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이런 해킹이 그 소셜 미디어 시대에 원치는 않지만 일어나는 그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뭐 작은 내용이긴 한데 어제 그 고야 그 빈에 대해서 대통령의 딸이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뭐 잘했다고 나중에 변명하고 하던데 대통령은 더 하던데요. 대통령은 하나가 아니라 집무실에 고야 것 뭐 빈부터 무슨 주스부터 한 5개를 쭉 놓고 집무실 책상에서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 매체에서 진보 매체에서는 대통령 각하 지금 코비드-19 이것으로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사망자가 이 정도인데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지지하는 그 회사 CEO가 달콤한 말해줬다고 그거를 책상에다가 쭉 펼쳐놓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고정하시옵소서. 이건 고정이 아니고 뭐죠? 그 진정하시옵소서. 이런 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제 밤에 그 텔레비전 그 시사 그 코미디 쇼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모든 시사 프로그램마다 다 다루는 거예요. 패러디를 포함을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에 마스크 규정에 이제 따랐는데요.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들은 다 마스크 해야지 되지만 이제는 미국 50개 주 모든 주 말씀드리자면 뭐 조지아주라든가 오클라호마 같은 주에서 주지사가 뭐 마스크 쓰는 걸 의무화하면 안 돼. 사람이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잖아요. 소매업소는 해서 월마트는 모든 사람들 월마트에 가실 때는요 의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날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늘 이렇게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버 1, 2 국가니까는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아마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것 보면 특히 이제 뉴욕타임즈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 당 멤버와 당 멤버 가족들을 이제 미국 여행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조치를 할 이런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를 해야지 되는데 2017년도에 왜 무슬림 못 들어오게 하고 한 여행 금지법 있죠? 그런 것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 14억 인구 가운데서 9,200만 명 내지 한 9,400만 명 많게는 그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 사람들을 여행 금지를 시킨다고 할 때 파악을 하기도 힘들고 9,200만 명 정도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 멤버라고 해서 중국의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여행 금지를 내린다는 것은 중국이 기분 나빠서 중국을 벌 주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공산당 멤버라고 해서 다 그러한 관세라든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넘버원, 이것을 집행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넘버 투, 만약에 어렵게라도 그렇게 집행을 했을 경우에 중국에서 당연히 보복을 하겠죠. 그 보복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전체적인 인구 뭐 약 14억만 명 가운데서 9,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뭐 9%까지는 아니지만 8%는 넘나요? 전 인구의 어느 한 국가에서 미국 인구의 한 뭐 8, 9% 정도를 우리나라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어 하고 여행 금지를 내렸을 때에 그 중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그 미국의 플러스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아마 상당히 그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엊그제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중공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러야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계실 때 꼭 뭐 중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우리와 같은 피부색도 같고 생김새도 조금 비슷해서 아시아계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많아야지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도 엊그제 일주일 만에 7월 6일에 말했다가 걷어낸 그 유학생들을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행되기가 그다지 그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 2017년도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종교적인 이유 아니라고 했지만 당연히 그 종교적인 이유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이게 그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의회에서 애쉬빌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답니다. 처음엔 반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그 노예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큰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의원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스트 네임이 영인 그런 그 시의원도 있고, 이것을 동상을 내리고 상징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뭐 보상 내지는 뭔가를 그 좀 만회한다는 의미에서 그 보상을 하겠다. 그 법안 내용, 시조례안 내용 자체가 보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애쉬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시위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가 하는 것처럼 그쪽 그 커뮤니티에 어떠한 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집을 살 때 조금 더 융자를 좀 쉽게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그 지금 하는 그 돈을 그 할당을 해서 시의회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십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상 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네,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뉴스들도 나오거든요. 이 에어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영국의 어떤 회사도 백신 개발에 뭐 한 발짝 다가갔느니 그런 굿 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고 하지만 뭐 결론은 하나죠. 우리가 서로 침착하면서 정말 난국을 헤쳐가는 거예요. 이럴 때 티피컬한 이 말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